가족, 친지들에게 명예훼손,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모욕 같은 경우는 형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두 죄의 공통적인 구성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해자 특정성 그리고 공연성입니다. 피해자 특정성이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대상이 된 사람의 오프라인 정보를 이 글을 본 또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알 수 있었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연성 같은 경우는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즉 명예훼손적인 말, 모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해당 요건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판례의 경우도 한 명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여 전파 가능성, 즉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고, 반대로 가족, 친지들에게 명예훼손,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이유로 해당 혐의를 부정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 라고 하면은 다행입니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들을 수밖에 없는 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경우, 자신의 지인에게 사실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아서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경우에 따라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없다, 즉 지인이기 때문에 이 모욕과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라는 점까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요건 이외에도 모욕적인 언사,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명예훼손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은 증거로 입증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언사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정말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실관계에는 같은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과 모욕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 또는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신 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이 발언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한번 판단 받아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